네, 건강 플러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지난 여름 WHO의 발표에 따르면요. 네.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가 식도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이제 뜨거운 국물, 음료 많이 드시는데요. 네. 이게 구강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국물의 염분과 기름 성분이 세균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가 시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언제 어떤 음식을 드시더라도 어떤 질환이 생길까를 늘 대비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자세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내 치아이거나 이럴 때는 더 상관이 없는데 네. 틀니나 보철물 하신 분들은 더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도 손상이 가기가 쉽고요. 그리고 특히 장기간 사용한 보철물이 조금 더 부식되거나 손상되기 쉽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뜨거운 음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잇몸에 이제 맞지 않는 보철물을 사용했을 때라든지 뭐 보철물 사이사이에 음식이 끼었을 경우에 네. 보철물이 이제 마모가 될 경우에 이런 경우들 언제나 잇몸 손상 유발할 수 있겠고요. 또 심한 경우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철물 끼고 계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편적인 보철물로 자리를 잡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네.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정란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임플란트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방송 오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는 치료법 관련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938-1666번에 전화가 열려 있고요. 모든 상담 전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한번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건강한 치아를 위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환자든지 간에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이제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원하게 마련이죠. 특히나 네. 제3의 치아라고 불리우는 임플란트는 신경이 지나는 턱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작용 그리고 재수술에 관한 고민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자, 원장님, 임플란트를 할 때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시술은 매식체를 뼈 속에 심는 수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 성공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완벽하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100% 성공이라는 거가. 네. 그래서 처음 시술부터 철저하고 꼼꼼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검사를 철저하게 하셔서요. 정밀한 진단을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 그러니까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시술을 해서 성공적인 시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술을 하신 후에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셔서 유지 관리를 하시는데 세균 관리를 하셔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고 씹는 힘 관리를 해서 임플란트가 상하지 않게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바로 의료진이 하는 것이죠. 네. 의료진의 시술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검증된 첨단의 시술 방법과 시술 장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증이나 회복,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쵸. 확실히 임플란트는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네. 이런 부분부터 걱정이 되는데, 이런 어떤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다양한 그런 치료법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요, 이렇게 컴퓨터에서
입체 턱뼈 영상을 넣어놓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해서 그대로 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겠죠. 또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잇몸 무절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절개 임플란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절개를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피도 안 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임플란트 외에 그 뼈 이식까지도 잇몸 무절개 뼈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뼈 이식은 절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개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군요. 네, 상악동 뼈 이식의 경우에 절개를 하지 않고 뼈를 넣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매식할 수 있어서 어려운 시술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또한 네. 보철 쪽에서도 컴퓨터 캐드캠 장비를 사용해서 편안한 보철물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대주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대주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머리 부분 사이에 있는 연결주인데 이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했을 경우에 잇몸 라인에 정확하게 맞게 높은 데는 높게 낮은 데는 낮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잇몸에 염증을 덜 일어나게 하고 크기도 크게 해서 보철물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치과 치료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치아 상실을 치료한 실제 사례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 분은 전악 케이스, 그러니까 전체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신데요. 네. 내원하실 때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4, 5년 정도 틀니를 끼고 계셨는데 아랫니에 틀니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틀니가 계속 벗겨지기 때문에 잘 씹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잘 씹고 싶다 이러면서 나는 정말 틀니를 벗고 싶다 하셔서 오셔서 임플란트를 싣게 되었는데 임플란트를 이전의 방법에 따라서 한다면은 하루에 이 지금 9개의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잖아요. 네. 이걸 하루에 심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려서 절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쭉. 그런데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간편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절개가 네. 무서우신 분들은 이거를 부분 나눠서 하면은 9번 정도, 그러니까 검진까지 다 합해서 9번 정도 내원해서 하셔야 되는데 시술 받고 그다음에 검진하는 것까지 합해서 한 2-3번 정도에 이렇게 한꺼번에 시술 받고 보철까지 하셔서 아주 만족도가 크셨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연세가 많으신데다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그 성인병까지 있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이가 없으시니까 잘 못 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걱정을 해서 임플란트를 신게 해드리고 잘 씹으시고 건강을 챙기게 하고 싶으신데 임플란트의 그 수술 과정이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끝에 이제 저희 치과에 오셔서 상의를 하셨는데요. 바로 이제 그 솔루션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였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함으로써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아주 그 수술 자체가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비침습, 그러니까 굉장히 최소한의 수술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시고 네. 이렇게 보철을 하시고 잘 씹으시게 되고 건강을 잘 찾았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 또 맞춤형 지대주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맞춤형 지대주 조금 생소하실 텐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은요, 맞춤형 지대주는 모든 임플란트나 이 구강 상태에 맞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과 이거가 다르고 여기 전부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구강 상태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기존의 기성 임플란트는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잇몸 크기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뼈가 많이 소실돼서 임플란트가 좀 안쪽에 심어질 수밖에 없고요. 임플란트 각도가 이렇게 똑바로가 아니라 이렇게 심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맞는 모양의 지대주를 형성을 하고 잇몸 라인도
자연치처럼 잘 형성을 해서 이렇게 보면 자연치인지 임플란트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보철물을 사용하게 돼서 그 음식물이 끼임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 본인의 잇몸의 모양에 맞게 맞춤형 지대주를 통해 치료를 받은 사례, 또 앞서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임플란트 수술을 잘 받은 사례를 보셨는데, 특히 이제 고령이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도 치료를 잘 받았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네. 네, 환자분마다 건강 상태나 치료 관리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맞춤형 지대주 등 이렇게 관련해서 잇몸 치료, 치아 치료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 치과 치료가 너무 괴로워서 포기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기존에 이제 받았던 치료가 좀 내 성에 차지 않는 분들 저희 방송 주목해서 봐주시면서 직접 전화 걸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026938-1666번이고요. 방송 중에 전화를 주셔야지 조금 더 원활한 상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일단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다 결심을 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약간 미루다가 하시게 되죠. 그쵸. 네, 일단 좀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미루기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가 아니라 왜 다른 다른 치료 거. 또 받아보시잖아요. 네. 뭐 브릿지도 걸어보시고 맞아요. 여러 가지 했다가 치아가 많이 소실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가 이제 다 소실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치아 전체가 다 소실됐을 때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치료가 가능합니까? 예,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 전체의 보철을 다 하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마치 보철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만성 치주염이 있어서 치아들이 흔들리고 속에는 치아가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충치 네. 때문에 치아가 겉에는 저렇게 치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성 치주염과 충치로 인해서 모든 치아를 한꺼번에 발거하게 된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셨습니다. 또한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 자체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돌출지까지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치아를 모두 발거를 하고 8개의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한꺼번에 이제 발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예, 8개의 치아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심으시고 보철을 하셔서 아주 만족스러우셨는데, 이분은 특히나 이제 안목까지 개선이 되어서 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사진에는 지금 정면 사진이라서 안 나오는데요. 네. 예, 옆면 사진을 보시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입이 많이 튀어나와 있었죠. 잇몸 만성 치주염인 분들은 원래 돌출입이었던 분들이 치아가 움직여서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치아를 안으로 집어넣고 코 밑에 없는 뼈를 집어넣어서 아주 바람직한 안모를 갖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 아주 굉장히 미적으로도 보기가 좋아진 그런 케이스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잠깐 치주염 얘기해 주셨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난 임플란트 안 될 거야, 치주염이 심각해서 안 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네. 모르거든요. 이 치주염이 심각한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심각한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다면 뼈가 많이 부족한 네. 경우에도 그러니까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심을 곳을 찾아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이 케이스가 만성치주염 케이스입니다. 일반인이 보셔도 만성치주염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입안을 보시면 거뭇거뭇한 부분들에 치석이 보이고요. 치아들이 빠진 데도 보이고 움직여서 이리저리 움직인 것들이 보이죠. 치아들이 붓고 피나고 그 다음에 흔들리기 때문에 다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를 오랫동안 방치하셨었는데요. 남성분들이 굉장히 치과를 무서워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성분들만 무서워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말은 표현은 조금 덜하시지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무서워하시다가 안 가시죠?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얘기를 듣고 치료를 결심하시게 된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12개의 임플란트를 신고 또 몇 개의 치아를 남기고 전체 임플란트를 했는데 12개 임플란트 역시 하루에 모두 다 신고서 빠르게 회복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만성 치주염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 보입니다. 치아들이 조금 촘촘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인 모습들이 보이실까요? 네. 네,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에 그 낙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그래서 좀 녹색 나뭇잎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곧 떨어질 그런 낙엽들이 있는데 이런 치아들을 이제 살리겠다고 계속 가지고 계시면 점점 뼈가 소실되어서 나중에 임플란트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그래도 이분은 생각보다는 좀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치아에 대한 그 예우를 제가 각각을 다 고민해서 결정했습니다. 치아는 가능하면 살려야 되죠. 네. 그렇다고 무조건 살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치주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 그레이드를 나눕니다. 그래서 호플리스라는 평가, 그러니까 가망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치아들은 전부 다 빼고요. 아직 앞으로 뭐 낙엽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치료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치아 몇 개를 살려서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교합 형성을 한 사진이 오른쪽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성 치주염인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셨을 적에는 그 이후의 사후 관리에 좀 더 정성을 쏟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치주염이 심각한 경우였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역시 치료를 잘 받았던 네. 예후가 좋은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것 같아요. 전화 많이 네. 주고 계신데요. 연결되신 분부터 한번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올해 연세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65세 된 여성인데요. 네. 네. 치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어머님. 네, 아주 치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방송을 보게 돼서 전화드려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아랫니를 전부 빼고 틀니를 했는데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드렸는데요. 네. 사진을 찍어봤는데 잇몸이 전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요. 잇몸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 잇몸이 없어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틀니를 했는데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틀니를 착용하고 음식을 드시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네,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맛있는 고기도 못 드시고 말이죠. 네, 아주. 근데 그 임플란트를 못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방문하셨던 동네 치과에서 한 번 들으셨던 이야기시고요. 네, 사진을 찍어보더니 잇몸이 약해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틀니를 해주세요 하고 틀니를 했더니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어머님이 지금 뭐 틀니를 하긴 하셨는데 그걸 네. 잘 쓰시지 못하니까 당연히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일단은 어머님이 잇몸이 너무 부족해서 전혀 없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들으셔서 임플란트가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서 한번 질문 조금 드리면서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네. 네네. 틀니 사용을 얼마 정도 하셨나요? 몇 년 정도 하셨나요? 네. 이가 틀니 사용 있었는데 이제 그게 상해갖고 두 개를 뽑고 전부 틀니를 했는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잇몸에다 그냥 얹어놓은 상태예요. 네. 틀니를 그러니까 전에 사용을 안 하셨고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전에도 네, 치아가 두 개 정도만 남아 있었단 말씀이시죠? 네, 두 개 정도 있어갖고 틀니를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딱딱한 건 아니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개 남은 게 흔들려서 빼고 틀니를 했어요. 그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참을래도 전혀
음식을 그러니까요.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님도 방송도 여러 개 엄청 치아가 다녀왔습니다. 네. 네. 여러 개 치아가 소실된 상태로 좀 오래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틀니를 이제 했었었지요. 뼈가 네네. 많이 부분 이제 틀니. 네. 네, 뼈가 많이 소실된 그런 상태이긴 해서 그냥 아마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CT를 보더라도 그 정확한 위치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위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해서요. 최적의 장소를 찾으면은 임플란트를 몇 개 심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개의 경우는 이 전치부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틀니를 몇십 년을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앞니 쪽에는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니 쪽은 적어도 뭐 2개 이상은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를 심어야지, 틀니를 안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위치를 찾아서 심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저도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시술을 해서 그분은 틀니를 벗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가 정 안 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앞에라도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 심으시고 임플란트 틀니를 하신다면은요. 지금 임플란트가 없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저장력이 달라질 겁니다.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셔도 웬만큼 잘 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는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전화상의 상담이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안 된다면 그게 이제 좀 정말 잇몸뼈가 좀 많이 부실하다면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틀니를 보철을 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님께 조금 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어떤 네. 치료법인지를 잘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 좀 기대감을 예. 갖고 좀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요. 내비게이션이란 단어 누구나 알죠. 우리가 초행길을 갈 적에 어디 모르는 길을 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미리 어떤 길로 가서 임플란트를 위치할지 그것을 정해주는 방법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네. 임플란트를 위한 지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턱뼈의 입체 영상, 3차원 영상을 만들어서 입체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왼쪽 사진을 보면 저렇게 3차원 입체 모양이 있죠. 네. 저 지도상에서 임플란트를 이쪽에 위치해보고 저쪽에 위치해보고 뼈가 어디가 많은지 많은 쪽에 위치해보고 신경이 있으면 조금 피해보고 각도를 틀어서 신경을 피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장소를 찾았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입안에서 시술해야 되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거가 수술 가이드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위치를 알려주는 가이드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사진 실물이 이렇게 있어요. 네. 모형이 있네요. 네,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입안에 장착하고 그대로 심는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수술 전에 어디에 어떻게 식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많이들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환자분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이 치과에 내원하시면은요 기본적인 검사를 하죠. 입안에 입안에 검사를 하고 네. 뼈가 얼마나 있는지 대략 보은 다음에요. 파노라마 사진을 봐서 정밀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입체 지도를 만들기 위한 정밀 진단 자료들을 모으는데요. 첫 번째는 구강 스캐너입니다. 구강 네. 스캐너라는 거는 입안 모양을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어서 입체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턱뼈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턱뼈의 3차원적인 입체 영상 그 2가지 그러니까 구강 사진과 뼈 사진을 모아서
수술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수술 과정 가면은 컴퓨터에서 먼저 수술을 합니다. 가상으로 모의, 하는군요. 예, 모의 수술, 가상 모의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든 수술 유도 장치로 입안에서 무절개 수술을 하는데요. 무절개. 제가 모형을 통해서 조금 네.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이렇게 아래에 이가 하나도 없으신 없어요. 분,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존에 이렇게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틀니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힘을 줘도 이렇게 맞아요. 예, 이렇게 움직이니까 잘 못 씹으시죠. 재채기 할 때 막 빠지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치과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을 위해서 구강 스캔을 하고 네. CT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가상 수술을 하신 다음에 만든 수술 가이드군요. 유도 장치, 아. 네, 수술 유도 장치를 입안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네. 수술을 합니다. 여기 보면 파란 구멍들이 있는데 여기다 그냥 임플란트를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방법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절개를 하고 이렇게 벌려서 하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이 딱 임플란트 위치에만 임플란트를 딱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가 이건데요. 예, 이 속에 이제 임플란트가 들었습니다. 아. 임플란트 위에다 맞춤형 지대주를 얹은 겁니다. 이 맞춤형 지대주도 컴퓨터에서 미리 수술 전에 미리 설계가 된 것입니다. 수술 결과에 대한 거가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향이나 위치 이런 게 다 정밀하기 때문에 이 개별적으로 사이즈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그러네요. 네. 예,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이 지대주를 얹은 다음에 임시까지도 또 미리 설계된 것입니다. 임시 치아도? 예, 임시 치아를 여기다가 이렇게 예, 아. 꽂고 오. 요게 한 이미 이제 퀘드캠 작업으로 전부 다 정밀하게 만들어졌기 예. 때문에 이 과정이 수술 한 30분에 보철하는 시간 한 30분, 1시간 내에 모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임시 치아는 어느 정도 착용하나요? 얼마 정도? 임시 치아는 이런 경우에 네. 종래에는 한 2달 정도였는데 네. 한 6주 정도에도 가능할 거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절개이잖아요. 예. 무절개이기 때문에 치유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컴퓨터상에서 내 구강 구조를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 식립각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제 예. 수술에서는 정말 간략한 절차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덜 수 있고 또 시간도 짧아진 그런 수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과 비교해서는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은데 그쵸. 또 네.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예.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 정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분들이 치과를 올 적에는 절개를 하지 무절개 시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기존 임플란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존 임플란트는 뼈에다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뼈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잇몸에다가 절개를 이렇게 하고서요. 잇몸을 열어야지 뼈를 보는 거죠. 열고서 네. 임플란트 심고 다시 닫고 봉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잇몸에서 피도 좀 많이 나고요. 봉합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부종도 있고 출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미리 정해진 위치에 그대로 심기 때문에 제가 뼈를 뭐 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 직경 한 3mm 정도의 작은 구멍 그것만 내서 거기다 딱 이렇게 안착을 시키기 때문에 출혈도 굉장히 적고 편안하게 시술하실 수 있고 통증이나 부종도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제 그 매식체를 식립하기 위해서 잇몸을 절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식립할 자리를 미리 정해줍니다. 때문에 네.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식립할 수 있다는 거 환자분들 입장이나 뭐 의사분들 입장이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다면 절개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좋은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절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메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스를 딱 하면 당연히 출혈이 되겠죠. 네. 출혈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걱정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대개는 고령이시고 성인병이 한두 개는 전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출혈이 적고 부종도 적은 데다가 감염의 위험이 적으니까 당뇨이신 분들도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리고 잇몸을 열지 않을 때는 그 중요한 잇몸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잇몸뼈 상실이 굉장히 적게 되고요. 치유가 굉장히 빠르고 당연히 골유착도 잘 되게 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 너무 좋겠죠.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비게이션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물뿌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우리가 임플란트 구멍을 낼 적에 고속으로 드릴을 사용을 합니다. 네. 고속 드릴을 하면 열이 발생되고 그걸 식히기 위해서 주수를 막 하게 되는데 그 주수하는 거 물 자체가 치과에서 무서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네네. 적응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저속으로 드릴을 하기 때문에 저속 드릴하고 나중에 이제 물을 식혀내기는 하는데 소량의 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물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물 사용 안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십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런 환자분들의 편안함 외에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임플란트가 정확해서 오래 써야 되는데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시술 그대로 그 자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구조물들이 있는데 신경이나 어떤 상악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피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미리 가상 수술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다 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서 안전하게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특징까지 알아봤는데 네. 원장님께서 물 얘기하셨잖아요. 의외로 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네. 그게 느끼신 분들은 느끼지만 네. 이렇게 목구멍으로 자꾸 넘어가서 숨이 안 쉬어질 것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편의성도 있는 그런 수술이라는 점 한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또 전화 주고 계신데요. 026938-1666번으로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연결되신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2세입니다. 네. 네. 어머님 지금 치아가 어떤 상태신가요? 저는 이 잇몸 질환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아랫니가 위에 이 이빨하고 부딪혀가지고 많이 달아가지고 네. 예, 아랫니 앞니가 4개 정도가 엄청 많이 달아가지고 네. 그 너무 쉬고 이제 이렇게 막 다음에는 빼면 네.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네. 이 아랫니에도 이걸 본니가 있는데 어찌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네네. 어머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제 그 치아가 아랫니 치아가 다 닳아가지고 시리고 아프실 정도면은 분명히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쵸. 네, 예. 어머님은 아랫니와 윗니가 이제 충돌이 되셔가지고 아랫니가 많이 닳고 지금 시리신 경우신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 치아를 뽑고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머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어금니 부분은 모두 다 가지고 계신 상태이신가요? 저 어금니는 위에 어금니 하나가 옛날에 아파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웠거든요 하나. 네. 뒤집어 씌우고 난 그 뒤로부터 이렇게 아랫니가 계속 달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게 뭐 그래 그 이빨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는 그걸 달는데 네.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턱 관절이 그러니까 턱이 아프거나 귀 있는 데가 아픈 적은 없으셨나요? 예, 턱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귀는 왼쪽 귀가 한번 이렇게 막 엄청 아픈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 귀 부분이 아픈 거는 귀가 아팠을 수도 있고 턱 관절이 아팠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일단 치아가 없는 상태는 아니시고요. 치아가 아마 반 이상 다르셨나요? 아니면 치아가 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제 다른 이빨하고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위에 이빨, 위에 앞니도 끝이 뾰족하면서 닳고, 아이고. 네. 아랫니는 바로 바로 이제 팽팽하게 달아 내려가고, 그런데 많이 달았어요. 예, 많이 다르신 분이신데 중년이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치아가 있으면 일단은 우리는 치아를 발과하는 것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요. 이분이 이제 뿌리가 괜찮다면 발치를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가 너무 많이 닳아서 반 이상이 닳아져 있는 경우에는요. 그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 아래턱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워서 전체적인 그 보철을 해서 교합을 잘 맞춰주는 게 필요한 치료인데요. 물론 이제 정밀 진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럼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보다는 약간 이제 보철 쪽으로 하고 네. 치료의 관점을 좀 돌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어머님 있는 이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또 이제 방송에서 나온 그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한번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좋겠죠. 잘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네, 가지 감사합니다. 다양한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 최신의 고맙습니다. 치과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네. 꼭 병원을 가셔서 자세히 사진 찍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원장님 오늘 좀 시간이 아쉽네요. 다양한 네. 치료법들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쉽지만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소개해 주신 치료법이 환자분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주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한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은 치과를 선택하는 건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컴퓨터가 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컴퓨터와 술자와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컴퓨터도 다루는 사람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시술된 거는 그 컴퓨터의 특성에 따라 골의 특성에 따라서 술자가 정확한 시술을 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술자를 만나서 시술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장비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환자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고 계속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면 너무 좋은데 이후에 관리 잘 관리. 못하셔가지고 네. 또 망가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임플란트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 뭐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임플란트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시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관리를 잘하는 그렇죠.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플란트는 어떤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보철이 또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관리까지 모두 다 챙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각별히 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오늘 김정란 치과 전문의와 함께 치아 소실로 인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지는 시간에도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